네, 안녕하세요. 타임폴리오에서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강현담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름은 에이스라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에이스라고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펀드 하이라이트 딱 두 가지로 요약해주면 특징? 네,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박스권 속에서도 신성장주의 수익률은 항상 좋았고, 그런 신성장주가 어느 정도 2년 혹은 1년 주기로 코스피 대비 크게 아웃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하우스가 헤지펀드 하우스다 보니까 시장의 이벤트 드리븐 케이스에 대한 스터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고객분들에게 추가적인 알파를 드리고자 본 펀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노멀과 이벤트 드리븐 전략 좀 낯설어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감인가요? 아니면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어떤 출시 배경이 있는지. 먼저 답도 말씀드리면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타임폴리오는 헤지펀드로 유명한 운용사인데요. 실질적으로도 롱숏 전략을 하면서도 바이앤홀드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롱숏 전략이 약 70% 성과를 거두는 와중에서도 바이앤홀드 전략은 100% 성과를 거둠으로써 저희 펀드 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략이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 그럼 주식형 롱 투자를 하고 싶은 고객분들 대상으로 롱 펀드를 출시해도 고객분들에게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헤지펀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이번 마켓 리더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시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을 타겟으로 이번 펀드를 좀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피 수익률 32%를 동안 롱숏 전략이든 거의 더블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종목 피킹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셨는데, 뭐 뉴노멀이라고 했던 주도 섹터 이런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지난 10년간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요. 그쵸. 네, 그 사이에서도 돌이켜서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늘 답은 있었습니다. 즉 나머지 종목이나 산업이 성장이 더딘 구간에서도 특정 산업은 그 나머지 종목이나 산업 대비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보여줬던 기업이 있었고요. 그러한 성장 종목에 대해서 항상 수급이 쏠리고 실제 다른 증시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단계별로 한번 예를 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조금은 더 옛날이지만 2005년에서 2007년의 강세장 구간에서도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조선주 섹터가 기존 대비 말도 안 되는 수주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아웃했었고요. 2013년에서 15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형주가 되게 부진했던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는 중국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때 이제 한류 등등이 기여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아모리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주식들이 코스피를 크게 아웃했었고, 2015년부터는 헬스케어죠. 그때부터 지난 그 2000년대 중반부터 투자가 됐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셀트리온의 램시마 매출 시험 등등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15년부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성장주로서 코스피 대비 큰 아웃퍼폼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만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배터리 기업 등등이 시장의 변화랑 이 흔들리는 산업 환경과 상관없이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을 보여주면서 세분 종목들이 코스피 대비 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었고, 이러한 종목이나 산업을 선제적으로 피킹을 하고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고객분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과거에 많은 공모 펀드들은 사실 그러한 자기네 하우스에 좋게 보는 섹터나 산업을 들고 가다가 산업의 변화나 이런 트렌드가 변화했을 때 그걸 포트폴리오를 유지함으로써 수익률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를 바탕으로 운용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변화에 되게 기민하고, 그런 트렌드 변화가 느껴졌을 때는 새로운 성장,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함으로써 지속적인 시장 대비의 높은 수익률을 고객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는 이번 펀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 트렌드 변화를 캐치하고 거기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하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퀀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펀더멘털 스코어링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이익 변동 시그널 등등을 통해서 1차적인 종목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성장주들 대상으로 하여. 그런 성장주를 대상으로 하여 퀀트 필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제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로 이 산업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기업의 스터디 케이스를 하고 저희 또 싱가포르 법인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아시아 역내 투자자들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트렌드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탑다운으로 산업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뽑아내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탐방이나 기업 미팅 등을 통해서 리서치 역량을 집중해서 실제로 이익의 방향성이나 기대치가 지금 시장에 있는 그 산업에 대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면 포트폴리오에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함으로써 기존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률을 고객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벤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사실 정말 이벤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된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년 전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 그리고 또 그 전전에는 뭐 지수 대형주들의 이전 상장이라든지 항상 시장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러한 이벤트 종목들 중에서 그 구간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위너 스탁이 있습니다. 그런 위닝 스탁에 대한 공격적인 비중 편입을 통해서 그 구간에 한정해서 그 종목이 높은 수익을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저희가 헤지펀드 운용을 통해서 검증해왔고, 그 부분을 이번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도 투영함으로써 두 이벤트 드리븐과 신성장주 집중 투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펀드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실제로 올해 3월과 같은 정도의 조정장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급락장이 나타난다면 이 벤치마크 100% 코스피로 한 펀드는 수익률의 일정 부분 훼손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예. 다만 그 부분까지 제가 거짓말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만 과거 이 10년간의 구간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지수 조정의 순간에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글로벌 트렌드를 맞춰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기업은 시장이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은 조정을 받고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반등 탄력성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 피킹, 성장주 피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이벤트만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의 전략에서 플러스 알파를 함으로써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조금 버퍼를 가져간 수익률을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년 연초에 집권한 바이든 정권의 정책 의지와 실제 정책 동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증시의 포트폴리오상 반도체가 이제 업사이클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라는 새로운 산업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내년 그러니까 산업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배터리가 상당히 강세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전동화 부분, 자동차 내에서 전장 및 전동화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 같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비메모리 산업 쪽, 이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결국엔 싼 약에 대한 니즈들이 더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강해질 거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및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했고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